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강렬한 햇살이 있는 7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햇살도 강하고 그늘도 짙고 바람과 비도 강한 때입니다. 사람들의 얘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연의 기운은 과일과 채소, 곡식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을 지낸 과일은 인공 감미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단맛이 강하게 스며들죠. 지금이야 발달된 농사법으로 계절 구분 없이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제철이 되어야만 제철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7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청포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말한 청포도의 맛은 지금 시중에 단맛이 일품인 청포도와는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지은 사람들은 압니다. 자신의 손을 거쳐간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채소 한 포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요. 거기는 농부의 땀과 염려와 사랑과 수고 그리고 보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를 보면은 참 신비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땅에서 단맛과 신맛을 고루서 큰 과일을 내게 하는지, 포도알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포도즙 한 방울이 새어나가지 않게 포장을 하는지, 하여튼 포도를 볼 때마다 신비하고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0번째 이야기, 유년 시절의 기행은 상큼한 청포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입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시의 주제는 평화로운 고향을 상징하는 청포도를 통해서 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 기다림, 그리고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청포도가 익어갑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청포도는 희망과 상서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고 그 손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를 다해서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시인의 이름인 이육사는 대구 형무소 수감 시절의 수인 번호라고 그러죠. 시인의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일제 저항을 하면서 기다렸지만은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해방되기 1년 전에 중국 베이징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같기 어려운 당시에 이렇게 서정성이 풍부한 시를 쓴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시의 배경을 알면은 이렇게 또 숙연해집니다. 고향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두 눈에 가득 넣어도 끝도 없이 펼쳐진 들녘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고향은 내 몸과 마음 안에 바람으로 또는 흙냄새로 가득 채워집니다. 문정희 시는 흙이라는 시에서 흙에 대한 생명력과 희생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흙이 생명의 근원이자 귀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문정희 시인의 흙입니다.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시 도입부에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라는 대목에서는 흙의 인격을 부여하고 흙의 희생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이연에서는 흙의 속성인 생명의 근원, 귀처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고 한 대목에서는 흙의 노고를 강조한 것이죠. 사람들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받아들이면서도 풍성하게, 때가 되면 풍성하게 결실을 안겨주는 어머니 자연을 이루는 흙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흙을 가까이 하면 병원이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의 길을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림 시인의 길입니다.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폭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 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에 얼룩을 씻어준다. 이 시는 어머니를 여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노을의 자줏빛으로 돌아오던 길을 생각하고 외로움과 고독으로 몸살을 앓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길 위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끝을 맺습니다. 제목의 길이듯이 이 시의 길은 이별과 상실과 추억 그리고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유년 시절은 이육사 시인의 표현대로 장면 장면이 알알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그대로 박혀서 성장 후에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길은 그대로이고 내 마음도 그대로인데 나를 스쳐간 내 마음을 스쳐간 모든 것들은 시간 속으로 사라져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가고 싶은 고향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산뜻한 청포도로 했듯이 이 프로그램의 매짐도 밝고 행복한 시를 골라보았습니다. 7월은 청포도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봉선화도 붉은 열정으로 오래 피는 때입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0번째 이야기, 유년 시절의 기행, 고향을 주제로 한 시는 김상욱님의 봉선화로 맺겠습니다. 봉선화.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메어주던 하얀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보듯 힘줄만이 서누나. 이 시는 봉선화를 보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시집간 누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화를 보고 누님을 그리고 편지를 보는 누님을 또 생각을 하고 누님과 함께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년에 지금은 꿈속에 보듯 힘줄만이 선우나의 표현은 나이 든 모습이 떠오르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러했으나 지금은 세상살이에 시달린 삶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이 안타까운 것이죠. 봉선화는 6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너무 바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농촌 체험이나 해야 가능할까요? 꽃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준비도 번거롭지만 하루 저녁쯤은 지나야 제대로 물이 들죠. 손톱에 든 물은 손톱이 자라야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작고 하찮게 보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우리를 키운 그리움과 추억을 모아본 유년 시절의 기행. 사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는 참으로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 고향을 떠나서 끝내 고향을 찾지 못한 분의 시도 많고 흙냄새나는 고향을 자주 못 가는 분의 시, 또 지독한 그리움으로 쓴 시도 있습니다. 고향에 관해 쓴 많은 시, 또 기회를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의 7월, 덥지만 산뜻한 내용의 시 몇 편을 선정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한 해 절반을 지나는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를 돌아보는 시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정명TV가 보내드린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0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시가 좋아서 시를 쓰고 계신 분, 자작시를 쓰고 계신 독자분들 중 자신의 시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시를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